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통합사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2시간 동안 우리가 현상을 바라보는 네 가지의 관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주제 2, 내용이 바뀌었네요. 행복의 의미와 기준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8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행복의 의미와 기준 이렇게 되어 있죠. 주제 2입니다. 자, 나에게 행복이란 무엇일까? 자, 이 학생처럼 여러분도 이제 행복의 어떤 기준이 다 다르겠죠, 그죠? 자, 우리는 저마다 다른 삶의 목적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그지? 어떤 사람은 부와 명예를 중요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활동을 통해서 어떤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설문조사를 해봤네요. 자, 인생에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대답을 보니, 가장 많은 응답, 48.7%,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나는 가장 행복하다. 이게 나의 삶의 목적이다. 그 다음 두 번째 많은 게 30%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것, 또는 뭐 건강하게 사는 것 등등등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삶의 목적 이한 있습니까? 자, 이런 것들 있지. 우리가 지금 봤던 모든 것들은 이 자체가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다른 무엇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즉, 어, 거슬러 위로 올라가다 보면은 제일 상위에는 결국 뭐가 있냐? 결국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 뭐야? 결국 행복.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지, 그지? 행복하기 위한 어떤 수단들이죠. 자, 하여 1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행복이란 여기 한번 볼게요. 자, 행복이란 무엇인가? 자, 삶에서 충분한 만족감이나 기쁨을 느끼는 상태를 행복이라고 한다. 그렇죠.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 행복이라는 것이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행복의 기준이라는 게 달랐다는 거야. 그걸 한번 살펴보자. 자, 먼저 자, 이 헬레니즘 시대 이거 한번 살펴보세요. 자, 정치적으로 혼란했던 우리 헬레니즘 시대 사람들에게 행복이란 어, 세상 일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온을 얻는 것이다. 자,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했던 시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은 뭐가 행복하다는 거야? 어, 뭔가 이제 마음의 평온, 정치적인 안정,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지. 그지? 자, 그리고 중세가 됐어. 서양 중세 시대에는 봅시다. 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었던 우리 중세 시대 사람들은 신의 선택을 받아 천국에 갈 때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제일 중요한 거야? 뭐가 행복이라는 거지? 신의 선택을 받는 것. 신의 선택. 어, 이게 행복의 기준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근대로웠어. 자, 우리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강조했던 근대인들은 자유와 평등의 실현 없이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어, 자, 이때부터 이제 자유를 추구했죠. 그죠? 자유와 평등. 이게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즉, 시대에 따라서 행복의 기준은 달라질 수가 있다. 그지? 자, 그리고 같은 시대라도 지역에 따라서 행복의 기준이 같을까 다를까? 다를 수 있겠죠. 자, 이 친구 보세요. 아프리카 또는 뭐 저개발국에 있는 학생 아이들은 자, 경제적으로 빈곤하지, 그지? 빈곤한 지역에 사는 우리는 아프지 않고 배부르게 먹을 때 가장 행복해요. 그럼 이런 친구들은 뭐가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야? 아프지 않고 배부르게 먹는 것. 이게 행복의 기준이 될 수가 있겠지, 그지? 자, 반면
이런 선진국, 미국이나 뭐 북유럽 이런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들은 경제적으로 일단 안정이 됐잖아, 그지? 이제 먹고 사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럴 때는 뭐가 행복하냐? 자, 가족과 함께 충분한 여가 생활을 누릴 때 행복하다고 느낀대. 그지? 그리고 이제 이런 이, 이, 이 사람 보세요. 약간 이 아랍 계열 느낌이 나지. 이슬람교를 믿는 이런 뭐 서남아시아 이런 국가에서는 아직 민주주의가 없단 말이야. 그리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겠지. 내전도 많고 전쟁도 자주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서 뭐가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정치적인 자유가 실현이 되면은 정말 행복할 것 같다.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정치적 자유. 정치적 자유. 정치적 자유. 오케이? 정치적 자유. 자, 그러면 행복의 기준이 이렇게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까닭은 무엇이겠니? 뭐 시대적 상황이나 지역적 여건이 상이하기 때문이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죠? 자, 하여 밑에 보면은 등등등 혼란스러웠던 헬레니즘 시대나 중세, 뭐 근대 시대 행복 기준이 달랐다는 거죠.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여건에 따라서 행복의 기준도 다양하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결론은 여기 나와 있어. 이처럼 행복의 기준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게 결론이죠, 그죠? 자, 20페이지. 어, 자, 진정한 행복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 행복을 측정하는 다양한 기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행복 관련 지수라고 이거보다 훨씬 많겠지 실제로는 그지? 뭐 인간 개발 지수 이거는 이제 국제연합 개발 계획에서 만든 건데 뭐 이런 인간 개발 지수에서는 뭐를 살펴보냐면 1인당 국민 소득, 뭐 평균 수명, 뭐 교육 수준 이런 걸 통해서 얼마만큼 행복한가 이런 걸 이제 나라별로 비교해 보는 거지. 또는 뭐 국제연합에서 만든 세계 행복지수 이런 것도 비슷해요. 1인당 GDP, 기대 수명, 뭐 사회적 지원, 뭐 관용 의식, 어, 그러니까 얼마나 타인에 대해서 관대한가 이런 거지. 자신의 인생을 결정할 자유, 조금 더 구체적이네, 그지? 또는 대한민국 통계청에서 만든 국민 삶 지표 이런 것도 있어요. 주거, 그다음 얼마큼 이제 지배 환경, 그다음 소득, 소비, 자산, 그다음 고용, 임금, 사회복지, 건강, 교육, 문화여가, 가족 공동체, 시민 참여, 안전 환경, 주관적 웰빙 등등. 행복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이 이렇게 다양한 이유, 이렇게 지수에 따라 다 상이하고 다양한 이유는 뭘까? 자, 행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죠? 행복이라는 것은 한 가지 기준으로 충족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관점으로 살펴보는 거지. 자, 이 행복의 기준을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객관적 기준과 주관적 기준으로 나눌 수가 있어. 자, 이런 객관적 기준은 뭐냐면 주거, 소득, 고용, 수명, 이런 것을 이제 객관적 기준이라고 하고, 근데 이 객관적 기준만 충족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런 객관적 기준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 또는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행복감 이런 걸 이제 주관적 기준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같이 만족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진정한 행복은 어느
한 가지 기준만 충족한다고 실현되는 것이 아니며 행복의 다양한 기준을 통합적으로 충족하여 우리의 삶의 질 전체가 높아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그렇지? 어, 요게 결론이죠. 그래서 왜 뭐 돈 많은 재벌 기업의 뭐 회장들 이런 사람들 이런 거 객관적 기준 다 충족돼 있잖아, 그지? 근데도 왜 자살하거나 이런 경우 있었잖아, 그지? 다 뭐야? 주관적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삶의 만족도, 뭐 행복감 이런 게 없는 거지. 돈은 많아도, 그지? 그래서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 행복해집시다.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에서 지낼 3년 동안 어,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어, 수업 끝났어요. 간단하지? 마지막으로 이제 수업 끝내면서 이 행복에 관련한 선생님이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는데 그 시를 보면서 수업을 진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끝.